양자치 시제 시전제 차로 공지하신데 사무이 작하시다. 이 항당장에는 공자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공자의 어떤 여러 가지를 다각적인 면에서 제자들이 다 보고 하나씩 다 말해가지고 기록해 나가는데 이건 무슨 꽁고기하고 같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뭐 이게 이제 알지 못한 글 내용이라 그래. 응? 내용의 글뜻은 그래. 저 산기슭에 다리 교량이 있는데 암쑥것이 꽉 울었사니까 사람이 볼 적에 야 참 춘삼을 좋은 시절이구나. 시제시전자. 제자는 말에 이런 때는 시절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감탄사야. 자로가 잡았어. 공지란 말은 손수변에 써야 맞다. 뒤에 주에 그렇게 나오죠. 가서 잡았다. 이 말. 자로는 원래 공자님 제자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장수입니다. 그 공자님이 냄새만 먹고 안 잡섰다. 그런 얘기인지. 형시왈 양은 달이라. 시제라는 말은 꽁이 물을 마시고 산에서 모이를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예, 웅지 음탁이니 듣기 싫어. 그 때를 잘 만난 것이다.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봄이 되니까 얼음도 다 녹고 먼 산에 아지렁이가 끼니까 이제 하품도 나오고 또 밑에서는 새싹이 올라 나오고 양지 바른 쪽에는 따뜻하고 개나리 진달래 막 늘어지게 피고 하니까 꽁도 이제 애인을 구해가지고 새끼 치려고 이제 그거 이제 돌아다니는데 자루가 그 소리를 듣고 저놈 한 마리 잡아서 부처님한테 고향 하나 올린다. 아니 공자한테 고향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시는 듣기 싫어. 자로가 불달하야. 자로는 공자님이 뭐 꽁고기 먹고 싶어서 그쪽 산기슭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데 자로가 공자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 희물이 때에 아주 적합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희물이 자로 불달하야. 이희물이 자로는 공자님의 마음 뜻을 통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지 나름대로 혼자 야 저거 한 마리 잡아다가 고향 한번 올릴까 제때 나온 아주 꽁이라고 해가지고 시물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요리를 잘했다. 공구지한데 공자는 잡수시지 않고 세 번 그 기우 꽁기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근데 이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야. 어쩌든지 간에 꽁고기하고 공자님하고 연관된 소리야. 근데 조치와 이 석경에는 논어석경에는 후자는 작 아리라. 아리라가는 아련야교주의 거야라라. 학이 빽하면서 울면서 내 옆을 지나간다고 적벽부에 나와. 꽁이 우는 아련소리인데 위 치명야라. 꽁이 우는 것을 말해. 유빈군이 가로되 또 후자는 당작 격이니 고격으로 반이라. 선제후 후제선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음을 낼 때 그러니까 후는 당작 격자로 해야 되는데 발음을 고와 격으로 반이라. 그러니까 격 발음이 나오는 소리예요. 그 격자는 꽁이 양쪽 날개를 활짝 필 격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장양시라 양시를 펴는 것인데 이 해석은 이하라는 낱말풀이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주자가 볼 적에 그 안차를 보면은 뒤에 양서 자로 공지한데 사무히 작하다. 뒤에 양설 같은 것은 공자는 이건 한 가지 공자인데 공자는 마땅히 잡을 공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꽁을 잡았다는 집지의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 집지의다. 한 가지 공자고 잡을 공자고 뜻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공자로 잡을 공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골문이 있어. 문장이 빠졌다든가 많이 생략이 되고 그런 내용에 있는 글이요. 그러니까 불가 강의지설이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가히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불가 강의지설이라. 짐지 옛날 사람들이 이 향당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유빈군이라든가 또 조씨라든가 모두 또 이하에 나온 얘기라든가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서 짐짓 내가 들었던 것을 기록만 해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참되게 아는 사람을 기다릴 뿐이라 그런 걸로 마쳤습니다. 경허스님 산중에 사는 즐거운 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허스님 아마 이 청암사 오셔가지고 지신 같은 그런 기분인데 산자청 수자록 산은 산대로 푸르르고 수자청 물은 물대로 푸르르고 스스로 자자라고 보다도 이것은 스스로 자자를 대로 이렇게 풀이하면 산은 산대로 푸르르고 물은 물대로 푸르르고 하늘은 하늘대로 푸르르고 청암사 바위 이끼는 이끼대로 푸르르고 하늘을 푸른 하늘을 보는 내 모습 물이 산중물이 물대로 푸르르는 모습을 보는 내 모습 산 자체가 푸르는 모습대로 보는 내 어떤 목전의 내 마음의 경계 이건 내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파란 하늘 색깔 물 색깔 우리 청암사의 큰 바위에 이끼 파란 색깔 그것이 우리 마음 색깔이라든가 밖의 색깔이라든가 내 마음 색깔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저렇게 경허스님은 표현을 해요. 나는 내 마음 따로 있고 물 색깔 따로 있고 산 색깔 따로 있고 바위의 파란 이끼 색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이 바로 파란 색깔이 내 마음에 정화된 색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중에 살면서 물 색깔 푸른 실록 색깔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살면은 산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산의 모습 따로 있고 내 모습이 따로 있고 해서 둘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산중에서 살 수 있는 멋과 즐거움과 내 살림살이는 이 산의 색깔, 물의 색깔, 파란 하늘의 색깔, 바위의 파란 이끼 색깔 나와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나대로고 하늘 색깔, 물 색깔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색깔이 같은 색깔이요. 그런 내 마음, 내가 이 얘기하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산중의 즐거움을 느끼지. 청풍불 백운기 맑은 바람이 내 장삼자락에 뚝뚝 떨어지고 맑은 바람이 내 상삼자락절에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안과 밖이 텅 비어서 깨끗해진 그 마음으로 이 도량에서 대화를 나누고 사는 내 마음의 리듬이 밖으로 노출돼서 밖의 모습하고 조화가 됐을 적에 깨끗한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맑은 바람이 장삼을 입고 공부하고 부처님한테 아침 저녁 예불 하고 그 맑은 바람이 장삼조락에서 툭툭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한 리듬으로 산다. 그런 얘기. 나는 그런 수행이 안 됐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도 그 수행이 그렇게 안 됐다는 그 마음은 원래 저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바람이 그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백운기, 이 산에 감겼다가 흩어지고 저 산에 다시 감기고, 백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적으로 흰구름이라는 것이 이 산에 오래 머무르고 저 산에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없이 흰구름 무심하잖아. 우리 마음이 산중에 살면서 이 산중 색깔로 완전히 조화가 됐을 적에 그것은 무심한 마음이 없는 흰구름같이 내 마음이 모습에 꺼달리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밖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 속에서 사량분별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깨끗이 정화가 돼서 이 도량에 무심하게 마음 바탕이 돼서 사는 것을 저렇게 비유한 겁니다. 사세 나는 세상의 일체 모습 부와 귀를 다 포기하고 내버렸으니 다 포기를 해버려야 이 산중의 주인공이 되지. 이 산중에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사세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 세상에 있는 모습, 모든 모습, 내 모습까지 다 내버렸을 적에 비로소 이 산중의 모습이 바로 진짜의 내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산중의 모습은 파란 하늘, 파란 물, 파란 실로 바위에 끼어있는 파란 이끼. 바로 내 모습이고 내가 이 산중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갱하이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갱하이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으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뻐하고 또 내 마음 안에서 충족되어서 그 모습이 밖에 모습하고 조화를 이루었을 적에 저런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 바로 우리 모습이 마하대법왕이고 바로 우리 모습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다.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본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산은 산대로 푸르르고 계곡물은 계곡물대로 푸르르고 장삼자락에 일어나는 바람은 바람대로 싱그럽고 흰구름은 이산저산에 감겼다 흩어지는 무심한 흰구름은 바로 내 마음의 본 모습이고 이 산중에 살면서 안으로 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 다 재버리고 내버렸으니 다시 뭘 내가 바라고 구하겠는가. 바라고 구하는 생각이 뚝 떨어졌을 적에 저 살림살이가 바로 내 살림살이고 내 모습이다. 우리가 논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논어매다 앞에도 이 얘기하지만 하기 시습비면 불역 여로와 무슨 경을 배운다든가 연부를 배운다든가 선시를 읽는다든가 그것은 어쨌든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논어를 배우든지 경을 배우든지 파란 마음의 색깔 밖의 모습도 파랗게 전부 단청을 해가지고 딴 생각 내지 말고 우리가 논어를 배우는 일주일 이 시간은 딴 생각 내가 뭐 출가해가지고 뭐 이걸 배우겠느냐 그런 망상 분별 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좋겠구만.
제11편 선진장이니까 뭐 펴보세요. 선진 제11이라 차편은 답평 제자 현분이 범 25장이라. 이 선진편은 공자 제자들 중에서 어질다든가 어질지 못한다든가 그런 현과 부를 답평, 품평하는 것이 많으니 범 25장이라 이 선진편은 25장까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향당장을 작년에 읽었는데 이 향당장은 공자님의 모습을 주로 해가지고서 향당장에 나왔는데 공자님 모습 얘기가 끝나고 이제 제자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고 그런 그 공자님의 제자들을 품평하고 학문을 논하고 덕을 논하고 수행을 논하는 그런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시왈 차편은 기 민작은 언행자 사이 길은 직칭 민자하니 민시문인 속이야라. 그렇게 또 설의를 했구만. 이 선진편 11편의 선진은 민자근의 말과 행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 4가지가 되고 25장에 공자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분도 많이 여기에서 품평이 나오지만 이 선진편에는 공자님의 제자 민자근의 얘기에 대해서 유독 4번이나 나오는데 그 4번 중에서 그 한 번은 바로 민자라고 칭하니 민자근의 근을 빼버리고 민자라고 할 때는 이 자자는 선생기칭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민자왈 할 적에 그러면은 민자근이라는 이름을 이 선진장에 4군데가 나오는데 3번째는 민자근하고 한 번은 민자 이렇게 칭하니까 이것은 공자님의 언행을 기록할 때에 민자근의 제자들이 이 공자님의 언행록을 편집할 적에 민자근의 제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민자근의 제자라면 공자님의 손지상자지 말하자면은 자기 스님 얘기도 노노에 집어넣는데 제자들이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민자건하고 민자 그렇게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사 말이 민자란 말이 나오니까 이 선진장에는 민자근의 제자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공자님 언행록을 편집할 적에 삽입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될 만한 소지가 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라. 호시왈 이 편은 민자근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4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한 번은 똑바로 민자라고 칭을 하니까 아마도 민씨의 문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을 보면서 능엄경이나 금강경 5가이라든가 능엄경 개완서 추석서를 많이 보지만 본문에 문제가 나오면은 추석서에서 추석을 쓸 때 그걸 다루고 바로주듯이 여기에는 민자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명나라 때 학자 소씨가 아마 이것은 공자님의 논어를 기록할 적에 민자건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 얘기도 이렇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민자건하고 민선생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존칭자를 쓴 것 보면은 아마 민자건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의심할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선진의 예약의 야인야요 후진의 예약의 군자야라 하니 여용지즉 오정 선진호리라 선진 후진은 유언 전배 후배라 야인은 위 교회지민이요 군자는 이현 사대부야라 정자왈 선진의 애약에 문지리 득이연을 금반위지 칠박이 이희 야인이라 하고 후진지어야게 문과 기지리연을 금반이지 빈빈이 이 군자라 하니 개 주말에 문승고로 시인지연이 여차하니 불자지기 과의 문야라. 공자가 가로되 선지는 예약에 대해서 야인이라고 이 얘기를 한다.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선배,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후배 그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2500년 전 선배 후배도 선진 후진으로 이렇게 지칭한 것 같아요. 2500년 전 공자님 당시에 선진은 예약에 대해서 선배들은 예약에 대해서 야인야라. 야인이란 말은 촌스럽다는 소리입니다. 세련되지 못하다. 앞서 우리 선배들은 예와 악에 대해서 멋스럽다. 잘 다듬어지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다. 그리고 선진 다음에 우리 후배들은 예와 악에 대해서 군자답다. 그렇게 품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춘추 때 보면은 은나라를 망하고 무왕이 춘나라를 세워가지고 무왕이 죽고 동생 주공이 무왕의 아들 단을 천자로 모셔가지고 섭정을 하는데 중국의 유교의 예약의 사상이 춘나라 주공 때 집대성이 된 겁니다. 예와 악이 집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의 집대성이 됐는데 공자님은 춘추 말에 몇백 년 뒤에 어른이지만서도 한 700~800년 뒤에 어른이지만서도 그 주공이 집대성한 예학을 공자님은 복고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노나라에서 힘쓴 그런 학자인데, 여기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의미를 하고,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정의된 모습을 의미를 하는데, 야인이란 말은 예학 자체는 사람이 먼저 충과신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충과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예학이라는 것은 겉모습이고, 충과신이 바탕이 된 선진들은 겉모습에 좀 세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못들었다, 그런 얘기래요. 요즘 서울에 가고 부산에 가면 쏙 알맹이 없는 학생들이 막 머리에 물을 들이고 막 다니는 것이 저들은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볼 적에 마음이 비어가지고 얼마나 허망하고 주체의식이 없고 볼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으면 겉모습에다 그렇게 물을 들이고 다니냐 이 말이야. 저들은 굉장한 것 같이. 그렇지만 그 위에 물들이기 전에 선배들이 볼 적에는 저놈들은 얼마나 마음이 허해가지고 저렇게 밖에 물을 들이고 저렇게 행세를 하고 아주 대학생같이 저렇게 겉모습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은 밑에 후배들은 생각할 적에 우리 선배들은 멋을 모른다. 우리는 서양의 멋을 몸에 흠뻑 풍기고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산다. 선배들은 또 생각해 볼 적에 저놈들은 겉모습뿐이지 밑에 알맹이가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야인이란 말은 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여기서 하는 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꾸미고 다니는 것보다도 선배들의 안의 모습이 충과신이 바탕이 된 그 살림살이가 공자님한테는 그 살림살이 없이 밖으로 꾸미고 다니는 그런 요즘 사람보다 밖은 조금 어색하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충과신과 삼간 바탕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나는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 당시에도 그 주나라의 예학이 집대성이 돼가지고 겉모습만 많이 추정하다 보니까 성인의 정치는 없어져 버리고 밖으로 예화학, 학과에 그런 문체만 소중하게 여기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충과 신, 어질인 그런 것이 결여된 상태의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선배들이 예학에 중점을 두지 않고 충과 신, 어질인 자, 그게 바탕을 두고 사는 그런 분들의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이가 2500년 전 얘기 같지만 요즘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밖으로 모습만 많이 추정하고, 중이 되면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전을 잘 봐서 선방을 거쳐서 옆등을 안 하고 차례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모두 선하고 선방에 앉아 있고, 또 경전 자체라든가 참선도 안 하면서 밖에 가서 포교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 유대로 어떤 빠져버리고, 또 그런 바탕이 없으니까 총문에 가서 이러다 보면은 절에서 있던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빨리 오염이 되고, 그런 것이 바탕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여기서 선진 쪽에 문체로는 좀 화려하지 못하지만 충과 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선진 쪽이 우선이고, 문은 다음에, 문도 꼭 필요하지만 나는 선진을 선호하고 후진들의 외형적인 예약만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도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진과 후진의 관계를 요즘 학생들하고 옛날 학생들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중학교 나오면은 요즘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바탕에 실력이 있어요.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겉모습만 부려가지고. 바탕을 도외시한 외적인 꾸밈 모양새, 정치도 마찬가지고, 집안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당 생활도 마찬가지지. 옛것을 우리가 익혀가지고, 기초와 뿌리를 두고, 그 뿌리 위에서 문체라든가 외형적인 것을 꾸며가야지, 뿌리가 상실되어 버리고, 기초가 상실되어 버리고, 전통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밖의 문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거고 덧없는 거다. 그런 얘기도 이게 맛을 겸비해서 이렇게 들으면 좋아. 그러니까 2500년 전 공자님 당시에도 주나라가 그런 어떤 예학의 문해부흥의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 여운이 춤춤할 때까지 사람들이 예학을 중요시 여기고 도덕과 충과 신, 인, 그것을 바탕에 좀 그런 어떤 수행이 덜 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 같대. 공자왈 선지는 예하게 과 충과 신, 인, 그것을 바탕에 좀 그런 어떤 수행이 덜 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 같대. 공자왈 선지는 예하게 돼서 후배 애들이 멋스럽다. 야인이라면 멋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인데 좀 몸 거처가 좀 세련되지 못하다. 그 사람은 굉장히 세련된 모습인데 뭘 딱 시켜놓으면은 장부는 말끔하게 꾸며놓고 알맹이는 싹 빼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을 선호를 하겠어? 장분이 뭐니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 인계인수 볼 때 알맹이는 싹 빼가버리고 화려하게 해놓고 어떤 사람은 살림을 몇 개 넣으면은 참 큰 심시봉도 잘하고 삼보 정제 관리도 참 잘하는데 장부 정리가 들쑥날쑥냥 북백 속에 쥐 잡는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무인계인수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쌀에도 쌀독에 쌀이 쏠쏠하니 차 있고 또 장부 정리가 어색한데 어떤 돈도 어디 사중을 위해서 대중에서 묻어놓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탕을 중요시해가지고 그 위에 문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 문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당시 춘추 말에도 문을 많이 숭상하고 바탕을 도외시한 그런 풍속이 성행하다 보니까 공자님이 여기서 이런 말을 꽂아봐서 한 것 같아. 선진과 후진은 유언 전배와 후배라는 말과 같다. 그런 얘기요.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사람이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니까 옷이라든가 뭐 차림새라든가 그런 것이 말끔하지만 서울 밖에
저 경기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은 좀 진실하지만 모양 꾸밈새 여러 가지가 좀 세련되지 못하잖아. 그렇잖아. 교회 밖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어진 사대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썼구만.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사람, 공을 위해서 살을 버리는 사람, 백성을 위하는 사람, 학문을 하는 사람, 예약을 중요시하는 사람. 우리 말하자면은 절집안의 보살지칭이라고 비교해서 이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구만. 정자왈 선진이 애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문과 질이 마땅함을 얻었거늘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질박하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박하다고 일러서 이 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아이고 옷도 좀 멋있는 것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옛날 거 그거 뭐 어울리지 않다고 옷 입는 것도 그런 것이지. 후진지어 예학의 후배들은 예학에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가 그 질을 지나거늘, 그러니까 질이 바탕이 되지 않고 문이 바탕이 되니까 질을 훨씬 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체가 그 바탕을 지나가거늘 이제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빈빈이라. 문과 질이 잘 어울린다. 질과 문이 잘 어울린다. 빈빈이라고. 빈빈은 문과 질, 질과 문이 같이 잘 조화가 돼서 어울리는 것을 빈빈이라 그래요. 빈빈이라고 이뤄서 군자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니 이는 동사적인 복합동사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면 재밌겠구만. 대개 주나라 말에는 바탕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문만이 스승함을 삼는 연고로 주나라 말 공자님 당시의 때의 사람들이 말이 이와 같으니 부자지 스스로 그것은 알지 못한다. 그 문체에 지나쳐서 문체에 빠져버리고 겉모습에 빠져버린 그 지나간 것을 부자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도 저질문이야. 머리 꾸며당 한번 봐. 그 문이라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와 음악과 예의 그런 것이 몸에 세련돼 가지고서 배움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도덕에 의해서 질을 숭상하지 않고 예학을 위주로 하니까 요즘 사람들의 밖으로 꾸며 다니는 모습을 예학에 비유할 수가 없어.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 제사 지낼 적에 친구가 떠나갈 적에 무슨 회식을 할 적에 전부 그 음악이라든가 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예와 악과 예악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이건 물질 문명의 밖의 모습에 거의 집착에 빠져가지고 지 본정신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돈과 어떤 섹스 또 어떤 스포츠
이런 만능에 빠져가지고 지 정신은 험박 빠져버렸으니까 밖으로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다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친다 이 말이야. 예. 가진 사람의 도도함, 없는 사람의 비굴함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데 그걸 애악의 기준을 둬서 이 얘기할 수가 없어. 예. 이 애와 악이라는 것은 지금 공자님이 얘기한 것은 정신적으로 바탕 수행의 어지간히 돼가지고 아주 정식적으로 고풍스러운 것이야. 산중에 앉아서 집을 생각한다든가 산중에 앉아서 내 몸뚱이에 집착해가지고 아집을 일으키던가 그런 것도 산중에서 쫓아내버려야 돼. 이 청암사에 앉아서 공부할 그런 자질이 없어. 에? 일찍이 그만 머리 기르고 가발 쓰고 나가야 당연히 그런 사람들. 이런 2500년 전 고전을 읽으면서 공자님 당시에도 이런 애화학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애화학에 비유하면 안 돼. 우리는 참말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스러운 파장이 오는 이런 요즘 세대에 공자님 당시에 애와 악을 우선시 여기고 충신 바탕을 다음으로 여기는 공자님의 깜짝 놀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자님은 요즘 사람들의 어떤 밖의 모습 보면 아마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날 거야. 그런 거라니까. 못 일어나. 야인이란 말은 멋스럽다는 소리인데 바탕을 이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걸 멋스럽다 그런 얘기야. 좀 세련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학을 볼 적에 학이 원래 아름다운 것은 질박한 거예요. 학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 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름다운 모습에 한쪽 다리를 감추고 한쪽 다리 외다리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구천을 나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그 구천의 하늘의 학의 소리는 더없이 아름다워. 그건 질이라. 그렇지만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이맛박에다 빨간 점을 찍어 놓는 것이 그 문이라. 빨간 점을 이맛박에 안 찍어 놔도 학은 질박에서 원래 아름다운 것이야. 그건 빨간 점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지만 학의 이맛박에 빨간 점을 찍어 놨다고 이 세상에 학작품을 패랬다고 얘기한 사람도 또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보면은 문체는 학의 아름다운 질박한 위에다가 빨간 점을 맞박에 찍어놓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면 돼. 그런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바탕 자체가 그저 바탕 자체가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모습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가 돼도 바보 또라이라. 박사가 돼도 왜? 교육이 질박한 바탕으로 인해가지고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용지즉 오종선진허리라. 만약에 내가 예약을 쓴다라고 하면은 용지 즉 나는 선배들 앞에 선배들의 멋스럽지만 질과 박, 순박, 충과 신 인의 바탕을 두고서 그 위에 좀 서툴고 멋스럽지만 예약을 순정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고 선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만일 그 예약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하고 그것을 써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선진들의 야인의 질박한 바탕을 둔 선진들을 쫓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공자의 살림살이가 여기서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지라고 하는 것은 쓸용자, 갈지자는 애약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지. 그것을 써라고 하고 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용지라고 하는 것은 애약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가 기술 시인지연하고 공자께서 이미 당시의 풍조,
유행하는 시대 사람들의 말을 기술하고 또 나는 선진을 쫓는다고 또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이와 같으니 다에게 이것은 지나친 것을 덜고 문에 지나친 것을 좀 덜어버려가지고 바탕에 애약을 둔 중도적인 그런 선호를 공자님의 내용 살림살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개 너무 지나친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버리고 문과 질과 문이 중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용도에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왈 종라의 진체자 개불급야로다. 공자상의 진체지간에 제자 다 종지자가 차시의 개부재문이라고로 공자사지하니 개불만기 상종어 환란지 중야라. 덕행엔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요. 사람들 이름이구만. 언어hen 제야 자공이요. 정사엔 염유계로요. 문학엔 자유자니라. 제자가인 공자 지연하야 기차 10인이 병먹기 소장하야 푼이 사과하니 공자 교인이 각의 기제를 어차에 가견이라. 정자왈 사과는 내종 부자의 진체자이라. 문인지 현자가 고 부지차하니 증자 전도이 불연이라. 고로치 십철은 세손노냐라. 공자가 가로되 내가 나를 목적어 나를 진나라 쳇나라에서 나를 시종하고 따라다니는 자, 개 붉은 문야라. 다 여기에 문에 미치지 못함이로다. 다 여기에 모여있지 않다. 개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하고 진체지간에서 매우 곤욕스러움을 내가 당했을 적에 날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 다 지금 이 문에 미치지 못한 말은 여기에 다 없다. 그런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공자님도 거론도 노나라에 고향 두고 성이지만서도 그 돌을 펴기 위해서 각 나라를 많이 다녔지만 너무너무나 자신을 몰라주고 또 상태란 사람은 진체지간에서 공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공자가 양호 닮았다고 해가지고 또 공자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런 고난들 많이 있었어요. 공자님한테도. 근데 나를 진나라 쳇나라에 종시하는 자, 종시란 말은 시봉하고 따라다닌 사람들, 개 붉은 문야로다. 다 지금의 이 문에 미치지 못하 다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의 제자들은 72명이 예화학을 통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 제자하고 같은 이렇게 버금되게 생각하래요. 공자가 일찍이 진나라 쳇나라 사이에서 액을 당했는데, 액이란 말은 혼란을 당했는데, 제자들이 많이 그 종지자, 공자님을 추종하는 자가
이때에 다 이 문중에 있지 아니한 연고로 공자가 그들을 생각을 했다. 공자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어려운 곤란 때 함께하는 제자들이 지금 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대개 서로 환난 가운데에 쫀짰다는 그런 제자들을 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님 제자들 중에서 도덕을 중시하는 제자가 안현이라는 사람이고 민자건이라는 사람이고 연배구라는 사람이고 중궁이라는 사람이다. 도덕을 중요시하고 충가신을 중시하고 인을 중시하고 그런 공자님 제자 중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공부라는 그런 제자들 중에는 안현이, 민자건이, 연배구, 중궁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가지고 공자님을 도와서 인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 제야와 자공이라는 사람이고 말을 잘하지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염류와 계로고 문장이 출처한 사람은 자유와 자라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논어를 그 공자의 언행록을 기록하면서 제자가 공자 말을 인해 가지고 이 10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 가지고서 아울러 그 장점인 것들을 지목을 해서 네 과목으로 나누어 만드니 덕행과 언어와 정사와 문학 이렇게 네 과목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공자가 교인에 공자도 사람을 가리킴에 각각 그 재주를 인해서 제자들의 그 재주, 기질, 특성 그것을 인해서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차의 가견이라 이게 가히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정자왈 사과에 네 가지 과목에 의해 부자를 진나라와 챗나라에 쫓는 자뿐이라. 사과의 덕행엔 언어엔 정사엔 문장엔 뿐이니 공자님의 문인들 가운데 어진 자들은 고 부지여차라 짐짓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이 10사람을 덕행하고 문장하고 언어하고 정치 잘하는 제자들 10사람을 추려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10사람이 공자님 제자 중에서 친선진미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요. 진실로 여기에 그치지 아니했으니 여기에 빠진 건 정자도 빠졌고 정자는 공자님의 의발을 전받아가지고 공자님의 법통을 이은 분인데 정자도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자는 도를 전도했지만서도 불여니라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했어. 여자는 더불어 참여할 예자 참여하지 아닌 연고로 여기에 십철은 공자님의 십철은 세속적인 의미로 논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짓 알아야 된다.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공자님의 십철을 뽑아서 얘기한 것이지 공자님의 오리지널 제자 청자는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세속적인 논리로 그렇게 10사람을 추려서 얘기할 뿐이지 진선진미하게 뽑아서 공자님의 십철을 얘기한다거나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논어를 잘 읽고 또 금강경도 경도 잘 봐서
여러분들도 밑에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후배도 생기고 제자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학문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런 해봐야 막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얼른 하고 선방에 가서 앉아서 막 꾸벅꾸벅 졸고 앉는 것이 내 사주팔자 제일 안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포기해버리면 그거 안 돼. 그러면 청암 사서 그만 공부하지 말고 체전밭이나 가꾸고 길이 많아. 여러 가지 길이 사는 길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예와 악을 중요시 여기고 도덕을 중요시 여기고 성인의 학문을 품평하고 부처님의 세계, 조사의 세계, 선과강 이런 것이 마음에 그득하니 차서 이런 논어도 읽으면서 품평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논어 강의한 것도 내가 쏙는 줄 알 수가 없어요. 자왈 모야는 비조화자야로다. 모야는 비조화자야로다. 오혼의 무소불렬이오녀. 조화는 약 자여지 기연이 인의문이 유의상장야라. 안자의 성인지연에 묵식심통하야 무소의문이라 고로 부자운연이나 기사약 유가감언이너되 기실은 내 심희지라. 호시왈 부자지연모야에 기친이 이 조화로 망지제리요마는 개성인지 겸덕에 우이 심찬 안시운이라. 공자가 가로되 회는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를 두고 이름하기 때문에 안현이는 이름이 회이기 때문에 안현도 그건 아성인데 밑에 있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이름을 당돌하게 부르기가 죄송해서 휘하는 걸로 뭐라고 그렇게 읽단 말이야. 뭐 아무 모자로 뭐 동산노심 제사진데 동산스님 아버지 이름 뭐지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게 안 돼. 진양하씨 모의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해야지. 성파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휘해야 돼. 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어를 읽을 적에 논어를 읽으면 공자님 제자 아내를 우리가 존경해야지.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 눈을 탁 떨어지고 달라들고 남이 존경할 줄 모르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좀 모독적인 얼마도 참아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도 안 그런다 이 말이야. 노신님 비석을 읽으면은 명은 법명은 태수요 호는 고봉이다. 소개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명은 뭐요? 호는 고봉이다. 고봉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당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노심 옆에 서면 태수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 법명은 뭐요? 호는 태수라. 내가 우리 스님 보고 우리 스님 법명이 종안인데 법명은 종안이요 호는 우령이다. 그러면 안 되지. 법명은 뭐요? 호는 우령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글자는 이미 써 있는 것이고. 안현이란 사람은 비조화자로다. 나를 돕지 못하는 인물이다. 2500년 전, 3000년 전 글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생략이 돼서 내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뚫리니, 이거 자기가 이렇게 읽어서 뚫어야 되는데, 내가 늙어 죽도록 여러분들 꽁무니 따라다닐 것 같아.
비조화자로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자란 말은 나를 일으켜준다. 나를 꽃피워준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그 조자에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오원의 무소불열이오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안연이라는 유명한 나의 제자는 즐거워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기뻐하지 아니한 바 없다. 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고 내 말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칭찬해 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비조화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지간에 모르는 부분을 제자가 묻고 또 스승이 가르쳐주면은 스승이 모르는 부분을 또 제자가 이 얘기를 해서 답을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줄 때에 스승이 미리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제자하고 대화를 한다. 제자가 챙겨준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것을 조라 그래. 도와줄 조자. 예, 그런 것을 도와줄 조자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스승과 제자지간에 학문 얘기를 하고 도덕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하는데 한가 가르쳐주면 앞에 가르쳐주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가르쳐주면 앞에 잊어버리고 그건 모두 천불나는 것이지. 예? 하나 가르쳐주면은 제자가 이것은 어디에 시전에 어떤 것이 나온 얘기인데 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스승이 미리서 챙기지 못한 그 부분을 제자가 말을 함으로해서 또 스승도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조라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오는 안연이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는 공자님한테 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자님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공자님을 기쁘게 해주는데 안연이라는 사람은 공자님 수제자지만서도 생전 묻는 법이 없어. 제가 뭐 알고 묻지 않는가, 몰라서 모르는가, 그래서 지 사생활을 살펴보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너무나 밝은 망식을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공자님이 얘기해 준 것을 수용하고 즐거웠고 그런 그 사생활을 하는 것을 공자님 많이 엿봤다 이 말이야. 예. 저 앞에 그런 말이 나오지. 예. 자공이왈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대 하여하니 있고 자공이